자, 교재는 384페이지. 자, 살인죄 강론입니다. 자, 문제 1번. 올해 경찰 승진 문제는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7세 3세 밑줄 긋시고. 자, 7세 3세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빠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된다. 맞죠? 살인죄가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CF. 자살 교사죄 하면 틀려요. 교사 방조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살 교사 방조죄의 객체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살인죄만 됩니다. 자, 밑에 2번.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요합니다. 그치? 네, 틀렸다. 단순한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는 부족하죠. 답은 2번. 자, 자살 방조죄 나와 있고 맞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살인했으면 살인죄 하나, 옮겨유기했으면 사체유기죄 하나, 경합범, 불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작년도 경찰 문제네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불확정적, 그치? 미필적 고의, 전부 다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식 예견이 있으면 불확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범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어요.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거지. 그러면 살인 예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고용이라지, 인적 고용. 인적 예비. 인적 예비라고 불러, 총론 시간에. 그래서, 틀렸고, 여기가 틀렸고. 자, 생모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존속 살해죄가 되죠. 생모는 이 생부와는 달리 인지 절차 필요 없어요. 틀렸다. 다음 동거관계네요. 영아가 분만되었네요. 그 남자는 영아 살해죄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아 살해죄 주체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한정하고 있죠. 동거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됐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절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랬네. 자, 울대를 때렸다.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죠? 방금 봤지? 7세, 3세에 대한 나이 봤지? 1문제 1번에서 자살 교사죄 아니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 3번 맞고 4번 맞고. 자,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하는 것은 의사들마다 달라. 이 시기는 애매모호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만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4번 질문.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네. 범행 당시에는 살인 범위가 없었고, 그치? 단지 상해 폭행죄의 범위만 있었다라고 다툽니다. 다툴 때에는 이때 살인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피고인 말만 들어보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경위가 어떻고, 동기가 어떻고, 흉기, 유무 등등을 봐서 전후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습니다. 영아 살해죄 객체는 맞고, 다음 3번. 위계 위력을 자살 결심했을 때는 252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게 아니라 나와있지. 250조 예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3번 틀렸네. 생모는 존속살인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방금 봤잖아.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하는 것은 의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볼 수 없다니까. 틀렸지? 영아 살해죄는 예비인무 처벌하지 않죠. 감경림 요건이야, 감경림 요건. 그래서 존속살인, 그다음 살해, 보통살인, 위계 위력살인. 요 세 가지만 예비인무가 처벌되고 감경림 요건이 뭐지? 영아 살해, 그 다음에 자살 교사 방조. 그치, 하나 더 있는데? 촉탁 승낙살인죄. 이거는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약하잖아요.
그치? 그걸 감경적 구성 요건이지, 그치? 여기는 예비음모가 있어, 없어? 예비음모가 없다. 예비음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본 강의 때 배우죠. 자, 태아를 사망이라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적어볼까?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이다, 아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낙태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산모 인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아 살해죄는 책임이 가중된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감경요소라니까, 감경적 구성요건. 가중하면 틀리죠. 그 다음, 살해한 자가 옮겨기 했을 때는 사체유기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네. 불사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살인 예비가 된다 했습니다. 인정 예비라고 해서 틀렸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저질렀잖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 했잖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면 포괄일자가 안 됩니다. 그치? 살인죄나 상해죄의 죄의 개수는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 나와 있듯이 피해자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됩니다. 자, 3번. 자, 버려진 영아를 주워다 길렀다. 그치? 그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입양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지금 입양이 안 되는 거야.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거지. 그치? 살해했다 할지라도 전속 살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죠? 보통 살해죄가 되는 거죠. 자, 상해죄와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틀렸죠? 상해죄가 틀렸어. 폭행죄 맞는데. 자, 문제 7번. 자, 같이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처가 남편에게. 근데 남편이 그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휘발유 진짜 사다 줍니다. 이 휘발유를 사다 줘서 이 여자가 끼얹고 죽지. 그 자살을 용이하게 하지, 그치? 자살 방조죄가 되겠죠. 자, 문제 8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밑에 줄. 진통설이다, 분만 개수설이다, 맞지? 동그란. 다음, 타격이 차고 있다 할지라도 살인죄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판례, 여기 보세요. 문제 보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해한다 그랬지?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지.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총론 시간에 착오론 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타격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게 되지 살인죄가 됩니다. 맞죠? 동그란. 자, 디귿번 풀었습니다.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도 상해되지 않습니다. 리을번.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자, 입양의 요건이 구비됐습니다. 자, 실질 요건 구비되었네요. 자, 그런데 입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입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 출생 신고를 했다 했잖아. 그러면 요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건 무효예요. 친생자가 아닌데 지금. 이게 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피부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라니까요. 무효. 그렇지만 무효이지만 땡땡. 이것을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지만 적어도 양자로서 양자를 삼으려는 의사는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양자를 삼으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입양신고. 이건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입양신고.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판례야. 즉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적어도 내 자식으로 삼으려는 의사는 있다는 거지. 내 자식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으로 전환시켜주자. 이거를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따라서 입양의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고 형식 요건으로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그 아이가 이 양부모를 주겠다면
존속사실죄가 됩니다. 어렵지? 네, 동그라미 맞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기출 문제입니다. 낙태를 했으면 낙태죄 기수. 그 다음에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사망케 이르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되죠. 별도로 살인죄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틀렸네. 답은 2번. 자, 9번 가볼까요? 자, 역시 살인죄 14년도 경찰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예리한 칼, 왼쪽 가슴 부분을 찔렀다고 했을 때 살인 고의가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후 객관적 사정 종합 판단한다 맞고. 3번 가볼까? 형수를 향하여 살인 고의를 가졌다. 근데 조카가 맞아서 조카가 죽네요. 무슨 차고? 방법의 차고.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했지?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조카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합니다. 맞죠? 자,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뛰어올라서 경찰관을 추락시켜서 사망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찰을 명하는 경찰관을 추락시켜서 사망케 하였다. 살인 고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사람을 이 경찰관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지?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관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살인 고의가 부정됩니다. 아주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판례잖아. 10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2번. 간첩이 간첩 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총기를 휴대하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살인죄는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칼을 가른 거야. 총을 준비하는 거야. 이건 재산죄가 아니거든. 재산죄는 그 대상이 확정될 필요가 없어요. 재산만 털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상 인물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정되지 않았지? 미흡죄가 안 되는 거지. 맞는 말이죠. 자, 2번은 많이 풀었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되죠. 그 다음에 3번간 눌렀다. 고의가 인정됩니다. 틀렸고 여기서 무슨 죄가 되지? 강도살인죄.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근무한 편취 목적이니까 사기죄의 고의가 없죠. 이건 자살방조죄의 고의가 없는 거야. 사기죄의 고의지. 사기의 고의가 있지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니죠. 자살방조의 고의는 없다는 겁니다. 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1번. 옳은 것을 골라라. 검찰 문제네. 자, 살인청법적 고용했다 했잖아.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 했잖아. 약속했는데 뭐 착수 안 나갔잖아. 지금 착수가 안 됐다 했으니까 미수가 안 되겠지. 미수는 착수 이후 개념인데 살인 예비죄가 되죠. 자, 운전 실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과실범입니다. 살인죄가 안 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갑. 그 다음에 이거 보람의 병원 사건 아닌가? 치료를 중단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전문의 갑은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뭐지? 방조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 총론 시간에 뭐라 그랬어? 자기에 의한 방조범이다 그랬지? 부자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죠. 자,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살인죄의 고의가 있죠. 그치? 이제 살았습니다. 살인 미수죄가 되죠. 목 졸랐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잖아. 실제 3자는 자살방조 교사죄 안 된다 하니까 답이 1번. 그 다음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다.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했지 자살방조죄가 됩니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으니까 지울게요. 자살방조죄가 되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맞지? 그만 편취 목적은 고의가 없다 했어. 사기죄 고의니까 자살방조죄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줄게요. 상해죄와 폭행죄.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라바콘이 뭔지 알지? 코카콘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3개를 설치했고 신호수 1명을 두었다면 할 도리는 다 했지, 그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틀렸네. 자, 생일날 축하한다고 해서 막 애들 때리지, 그치? 밀가루 막 뒤집어 씌우고 막 때리지 않습니까? 요구성들, 그치?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죄 됩니다. 위법성 조가 안 됩니다. 근데 정당방위 안 됩니다. 생일빵 정당방위 아니라니까?
조각되지가 않고 폭행죄로 처벌받아요. 자, 3번. A를 향하여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 폭행이지? 폭행이야. 유형 행사가 있다는 거지. 폭행죄가 되고 차를 운전했으니까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중요합니다. 상해죄 성립 속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요. 상해까지 필요 없어요. 대부분 뭐다? 싸움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요건을 좀 완화시켜버려요. 자, 이 3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해두세요. 그래서 차를 부딪힐 것처럼 부딪히듯이 전진시켰다. 유형 행사가 있지? 그치? 그다음 밑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전진시켰다. 이런 것은 역시 폭행으로 봅니다. 자, 문제 2번 가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태아를 사망에 의한 행위는 마지막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맞지? 아까 얘기했잖아.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자,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협의 폭행. 협의입니다. 협의 개념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음양도 폭행이 될 수 있죠. 폭행죄는 반에서 불벌죄지?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상속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3번이죠. 이것은 형소법 할 때 배웁니다. 중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맞지? 이 중상해죄는 요건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있고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적으면 불구 또는 난치 질병?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나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은 맞는 거지. 3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독립행위에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공동정부 위해에 따라 처벌한다. 맞죠? 형법 제2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위 특례에서 나오죠. 일률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그 다음 3번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폭력습병의 발현이랍니다. 폭력습병 발현에다가 상습성이라 적으시고 이 상습범은 포괄일죄죠. 포괄일죄에서 무거운 죄를 처벌하게 되는데 자, 폭행이 무거워요? 상해가 무거워요? 상해가 무겁지, 그치? 상해죄가 무겁고 폭행은 사라집니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상습존속 상해죄만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질문.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검은색인데 상해를 봐요? 상해를 보지 않죠. 답은 4번.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 자궁을 드러냈죠. 상해를 봅니다. 그렇죠? 임신 제거 불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궁 격출하면 상해로 봅니다. 틀렸네. 답은 1번. 자연적 치유는 상해 안 봅니다. 음양도 폭행된다 했고요. 상습범일 때는 상습상해죄가 있어요. 가중처벌합니다. 상해죄 상습범 처벌장 있어요. 자, 문제 5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자연적 치유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니까. 7일짜리 이런 거 상해로 안 봐. 2주 이상은 돼야 돼. 답은 1번이네요. 자, 상해에는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지, 그치? 육체적, 정신적이 포함됩니다. 실신, 생리적 기능 훼손당했다는 거지? 상해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해,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이르고 상해치사, 폭행치사지.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죠. 그치? 공동정부에 따라 처벌한다. 맞습니다. 6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방 풀었어요. 자,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맞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상해죄는 안 되겠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다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폭행죄가 되죠? 틀렸네. 유형 행사가 있잖아. 반의사 불벌죄 맞고. 7번. 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걸 골라라 그랬네요. 전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다 있어요. 상습범 처벌이 다 있고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상해죄는 그런 거 없고. 보복 목적을 가중처벌하고 이것도 공통점. 자, 미술 처벌하는 것은 상해죄만 됩니다. 상해죄만. 됐나? 도표 정리하시고요. 자, 8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일부 잘라냈다라고 했을 때 상해 안 되죠. 폭행만 됩니다. 폭행죄.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리적 기능 훼손이 아니라서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틀렸네. 이거 틀렸고.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 중상해 아니지, 그치? 중상해는 뭐였어? 아까 했잖아.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라 했잖아, 그치? 이 정도만 갖고는 중상해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에요. 자, 슬관절. 이 관절 나가면 상해로 봅니다. 관절 나가면. 이 슬은 무릎 슬자입니다. 9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아까 얘기했잖아. 막 휘두르는 것은 폭행죄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과실로 태아가 태반 조기 방류로 사망행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상해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항이 안 돼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상해로 보지 않죠. 동그라미. 이건 앞에서 풀었어. 상습 동사 속 상해죄만 된다 했어. 틀렸고. 9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상해가 되려면 이 부위하고 정도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돼.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진단서 발급. 진단서 갖고 보통은 상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상해 부위가 없는 부분을 상해죄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겠지. 실신사건은 상해죄 된다 그랬습니다.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자궁격투도 상해로 본다 했습니다. 근데 틀렸지?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음모를 깎았다. 폭행으로 본다니까? 상해로 보지 않죠? 또 삭제할게요. 1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전화기 이용했다. 폭행죄 안 되죠? 틀렸고. 면도기를 깎았다. 여기 깎았다. 상해죄로 보지 않죠? 실신했다. 상해죄로 보죠? 틀렸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전속 상해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빠졌지? 상습성이 빠졌지. 상습 전속 상해죄가 됩니다. 정답은 1번. 12번. 상해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긁혔다. 이걸 상해로 봐? 긁힌 게 상해로 봐? 틀렸지? 일주일짜리 상해를 안 봅니다.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상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실신한 것도 상해로 봅니다.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8살짜리입니다.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성인 여성이라면 상해라 보지 않지만 8살짜리이기 때문에 상해로 봅니다. 이걸 뭐라 불러? 상대적 상해 개념. 이렇게 볼지. 답은 2번. 13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반의사 불벌죄 맞네요. 동그라미. 막 휘둘르거나 던졌다. 폭행으로 보죠. 동그라미. 팔을 두세 번 끌었다. 폭행으로 보죠. 폭행으로 봐? 안 보죠.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야, 어떻게 팔을 끄는 게 폭행으로 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치? 자, 을이 갑을 부둥켜 안았다. 폭행으로 안 보죠. 부둥켜 하는 게 무슨 폭행이요? 맞는 말이지.
작년도 경감부 문제네. 1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풀었죠? 폭행으로 봅니다. 틀렸네. 반의사 불벌죄 풀었고, 그 다음에 풀었고, 전화기 이용하는 거 폭행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야. 폭행죄는 미수처벌 조항 없어요. 대신 상습범은 있습니다. 상습범은 상해죄 폭행죄 다 있습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1번 풀었어. 2번 가볼게요. 자, 글을 밀었는데 피해자 손을 이 글을 밀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사망한 사람이 서로 다른 자라 할지라도 폭행치사가 되지, 그치? 틀렸네. 네, 법정적 부합설. 판례 입장이.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소화기를 던졌는데 특정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 안 느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보지 않습니다. 전화하면서 고성을 낸다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줄 특수한 방법으로 뭐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은 아닌데 예외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경찰 문제네. 생명, 신체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뭘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은 중체포 감금은 아니죠. 중체포 감금은 왜 하니까? 중체포 감금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중체포 감금죄는 요 가혹한 행위가 요건이에요. 가혹한 행위. 자,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도표에서 위험 발생 다 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요 세 가지를 구체적 위험범 이렇게 불러요. 위험범이라니까, 위험범. 위험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체포감금죄는 위험이 없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 강의해드린 바가 있어,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험 발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위험범이 일단 중체포감죄는 틀린 거야, 그치? 그리고 제가 어떤 강의를 또 했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손괴죄. 손 있지, 손. 그 다음에 신체가 있다. 손은 신체 일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신체가 들어가 있는 말은 이 손괴죄밖에 없어.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신체가 있긴 한데 재산은 중손괴죄 없잖아, 그치? 이것도 탈락이야. 중상해죄, 중유기죄인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신체가 있는 말은 이 중손괴밖에 없다니까, 그치? 중상해나 중유기는 신체가 있어서는 안 돼, 그치? 여기 한번 가볼까? 보세요. 중상해죄는 뭐가 있어요? 중상해죄는 여기 불구나 불치, 난치, 질병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해죄가 유일하게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요거 하나. 세 가지지? 상해죄밖에 없어. 우리 상중하 할 때 상중하가 3개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뭐다? 중유기, 중강요, 중권리는 위험발 생명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됐죠? 방아죄는 없잖아, 방아죄는. 방아죄가 뭐가 있어? 방아죄가 있어? 방아죄는 이것이 있지.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게 있지. 방아죄는. 그래서 소고를 해버리면 방아죄도 탈락이기 때문에 소고를 해버리면 답이 3번이란 말이야. 3번. 그러니까 3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니까 3번 가는 거야. 3번은 공부할 가치가 없는 거야. 자, 7번 가볼게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되는 걸 골라라 그랬네. 응?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밑에 해볼까요? 자, 특수자가 붙은 범죄인데요. 요 3가지 아나?
요 세 가지. 절도, 강도, 도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이 합동범을 불러요, 합동범. 총론 교재 공범 파트 마지막에 합동범 배우지? 그 합동범이 이 형법에 세 가지가 있다니까? 여기 보시면 2인이 합동하여 해서 이걸 합동범을 불러. 지금 나머지 특수가 있잖아, 그치? 여기 보시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 등이 있는데 여기는 합동범이야. 합동이란 말이 없어. 아시겠죠? 지금 나머지는 뭐가 있냐고요? 나머지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1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게 2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자 17면 가보시면 이게 다 있어. 특수 주거 침입, 특수 공집방, 응? 그 다음에 특수 손괴, 특수 체포 감금, 그치? 이게 다 있다니까. 답이 4번.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탁 치면 아 틀렸구나. 이거 안 배운 데 나왔네? 18 그러면서 그치? 자,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이 기회에 이제 뭘 봐야 돼? 이 기회에 요거 보고요. 도표 보고 밑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똑같이는 안 내겠지. 비슷하게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18번 가볼게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승용차 범퍼로 까버렸다. 특수폭행죄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 겁을 먹었다. 그래서 승용차와 충돌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겁을 지면 위험한 물건을 봅니다. 동그라미. 이 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맞죠? 그 다음 밑에 팔.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차를 이 두 대를 손대했는데 그 자동차 소유자가 해를 입거나 해를 입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은 뭐다? 위험한 물건으로 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특수 손괴죄. 이런 얘기지. 차가 이렇게 있어. 차가 이렇게 있다. 이거. 빈 차야. 여기 앞에 빈 차. 빈 차. A라는 사람이 술 먹었어.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데 전진 후진 뒤에도 차가 있습니다. 전진 후진 하다가 이 차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B하고 C가 이 차주입니다. B하고 C가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나오다가 이걸 봤어. 목격을 했다. 이거지. 이게 단순 손괴야. 특수 손괴라니. 차를 가지고 차를 까버렸기 때문에 차가 망가졌잖아. 특수 손괴죄. 그래서 이 차주들이 손해를 입지 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수 손괴죄가 된 판례죠. 자, 리을 1번 판례. 자, 소나타, 소형차, 중형차 판례 생각나시나? 차가 차를 깠네, 그치? 근데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정차에 있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손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격리했고, 그랬을 때 그 중형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뒷차, 소형차를 보고서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보지 않지. 아시겠지? 근데 2번 판례가 보시면 겁을 먹었다 했기 때문에 이 차는 위험한 물건이고요. 그 리을 동그라미네요. 자, 청산염 2g을 동봉 우송했다는 거죠. 휴대로 보지 않습니다. 청산염은 위험한 물건 맞죠? 동봉 우송은 휴대가 아니죠. 휴대는 몸에 지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과실번 가볼게요. 과실번 1번. 올해 승진 문제네요. 올해 승진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했다.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는 거지. 맞네요.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지? 맞습니다. 3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으로 개별 지시 감독하였다.
했을 때에는, 밑에 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구체적 지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 의무가 있는 거예요. 3번에 틀렸어요. 적색일 때에는 밑에 그걸 무시하고 나오면서까지 대비해야 할 운전상 주 의무가 없다. 이게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경감본 문제는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총론 시간에 배웠지? 신뢰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차했다는 거죠. 상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쳤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범위 됩니다. 주치의가 있고 수련회가 있네요. 신뢰의 원칙 적용되지 않지? 신뢰의 원칙 적용되지 않잖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총시간에 배우죠. 상하관계일 때는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동그란. 라바콘 설치했고 신호수를 배치했다면 과실로 없다고 봐요. 답은 2번. 다음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각 소관 업무를 분담 처리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회장에게는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맞는 말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또 그 공사 감독을 전담하였다면 노무자들이 안전수칙에 위반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주의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뭐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잦은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라고 하면 그 책임자는 산모에게 이상 증세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 지시를 따랐다면, 그치? 이때 의사나 한의사 진찰을 받지 못하여 사망했다 하면 당연히 뭐지? 업무상 과실치하 책임을 지겠죠. 틀렸네.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빨리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못했다고 하면 너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수리했다, 임대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신체에 관련된 업무여야 돼. 근데 수리했다, 임대는 생명신체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잖아, 그치?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업무 개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했을 때 과실이 있겠죠. 주차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 중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주차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 적용되는 겁니다. 상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틀렸네요. 정답은 3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걸 다 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요. 5번. 성립하지 않는 걸 골라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거 과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으로 봐요. 긴급피난. 네, 일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치?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응급제왕절개일 땐 달라. 그때는 미리 준비해놔야 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과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 미관상의 이유로 도난 방지 등의 이유로 뭐 다양하네. 걸어두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불이 났는데 숙박객들이 대피하지 못해서 주가가 다투더라고 했을 때 과실을 인정하죠. 업무상 과실 치사상을 인정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몇 사건 아시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일단은 봉해야 되겠지. 그걸 찾겠다고 해서 내장, 기관들 다 드러내면 돼? 안 되지. 과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지신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있죠. 도급주였다라고 했을 때 현장 대리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도급주면 책임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죽든 말든. 아시겠어요? 근데 예외가 앞에 문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은 예외이고요. 간호사가 전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마지막 줄에 의사가 어디 있지 여기서? 의사가 좀 생략됐는데, 회복실 내에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누가? 이 간호사가. 그래서 간호사는 무죄입니다. 과실이 없다는 거군요. 과실이 없고 담당 의사만 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판례 총론 시간 나오지? 자, 7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 수리했다, 임대했다는 것은 생명,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자, 밑에 나와요. 도급 나왔다. 도급 잘 보셔야 돼. 도급을 치면 도급에는 책임이 없어. 이게 원칙이야, 원칙. 도급 좀 끝이야.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긴 달라져. 그때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는 이 업무상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처리 의무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뭐 고지도 안 했다, 확인도 안 했다, 만연히 출발했다, 사고 났다 라고 했을 때 과실 인정되는 거 맞고, 의사가 요양방법을 지도해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과실이 있는 거 맞고, 현장 소장이 뭐뭐를 전담하였다, 사장은 전담하지 않겠대였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그랬을 때 주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됐어요? 5번이 틀렸네. 낙태죄가 뭐죠? 낙태죄 잘 안 나와요. 낙태죄는 조만간 이거 형법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치? 비범죄와 논의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한두 개 빼고. 자, 1번. 의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임신 중절, 낙태를 했을 때는 긴급피난이 됩니까? 그치?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피난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산모가 태아보다는 중하다는 겁니다. 긴급피난 할 때 배우잖아, 청론 시간에. 동그라미. 자, 모자 보건법 사유가 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자 보건법상의 낙태 사유에는 심의해야 하거나 해야 할 우려까지 포함됩니다. 이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틀렸네.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안에서 살해하면 기수가 돼버리죠. 추상적 위험범. 동그라미. 배출시키면 기수, 살해하면 또 살인죄 기수, 별도로 경합범이 되죠. 틀렸네. 답은 2번.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모체 내 살해하면 살인죄 하나, 낙태죄 하나, 낙태죄 하나. 모체 배출시킨 것도 낙태죄 하나. 위헌범이니까. 이게 통솔 판례 아니겠습니까? 통솔 판례다. 동그라미. 다음에 낙태하면 기수, 칼륨 주입하면 살인죄 기수, 경합범이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풀었지?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항해를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풀었잖아, 이거. 자, 산모는 항상 자기 낙태죄야. 뭐 간호사한테 찾아가든 의사한테 찾아가든 항상 자기 낙태죄. 이때 간호는 동의 낙태죄가 되죠. 동그라미.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